안녕하세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검은 사막을 모험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한 아이템이 다른 마을 창고에 있어서 말을 타고 아이템을 찾으러 먼 마을까지 이동한 기억, 또는 수송을 통해서 창고에 있는 아이템을 옮긴 기억, 다른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 사막, 산, 대양을 횡단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마그누스를 깨신다면 이런 시간 낭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뉴비 가이드에서는 마그누스를 깨야 하는 이유와 마그누스 공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창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은 사막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 있는 창고지기 NPC를 찾아가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벨리아 창고를 열고 싶다면 벨리아 마을 창고지기 NPC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그누스 퀘스트를 완료한다면 어느 마을이건 창고지기 NPC를 통해서 모든 마을의 창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벨리아 창고에 있는 아이템도 칼페온 창고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아침의 나라 창고에 있는 아이템도 칼페온 창고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창고 메이드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검은 사막 월드 어디에서든 창고 메이드를 소환하여 모든 마을 창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저렴한 은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마그누스 이용 가능한 우물을 찾아간다면 500만 은하로 멀리 있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 아침의 나라를 갈 필요 없으며 사막을 굳이 횡단하지 않고서도 발렌시아를 갈 수 있습니다. 마그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10분에서 20분 걸릴 거리를 단 500만 은하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동방어구 선택 상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그누스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는 경우 보상으로 동방어구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약 150억 상당의 동보스 방어구를 한 부위 획득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스펙업이 필요한 우리 초보 모험가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보상입니다. 마그누스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그누스를 진행하면 심연의 유산 기술을 배워서 마그누스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직업은 주력기일 만큼 매우 쓰임새가 좋은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그누스 퀘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는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깨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창고 이용의 답답함, 먼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 낭비 등을 겪으신 모험가 분들이라면 신세계가 열릴 것임을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 제작을 위해 마그누스를 2번이나 추가로 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그누스의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마그누스 퀘스트는 마그누스에 벌어진 다양한 오류들을 해결하는 퀘스트입니다. 발레노스, 세렌디아 등 10개의 지역을 이동하며 각 영지별로 3개씩 총 28개의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메디아 지역의 경우 3개가 아닌 1개의 오류만 해결하면 됩니다. 공략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마그누스 공략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누스 공략을 보지 않고서 모험가 분들께서 직접 플레이하면서 마그누스를 공략하여 모험을 통해 성취감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모험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혼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공략을 보지 않고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류, 고요한 나그네는 어선을 탑승하여 하얀 빛이 나는 잔상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얀 빛을 따라가면 어선 앞쪽에 있는 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중간에 하얀 빛이 양 갈래로 나타납니다. 두 방향 중 고양이 소리 나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종종 고양이가 잘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하얀 빛을 향해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사라진다면 잘못 온 것이므로
반대 방향의 하얀 빛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얀 빛에 도착하신 후 시련의 잔상에게 대화를 걸어 오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류, 코가 밝아다 슬픈 인프는 동굴을 내려가면 빨간 코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빨간 코의 레이더에 닿지 않게 동굴 가운데에 있는 재단에 동굴 구석구석에 있는 심연의 진주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심연의 진주를 재단에 내려 두셔야지 카운트가 됩니다. 3개를 내려 놓으셨으면 오류가 해결되며 고양이를 따라 마그누스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 완료 후에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 마그누스로 복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류, 시게추는 째깍째깍은 심연의 진주를 들고 시간의 정령을 피해 노란 빛이 나는 반대편으로 옮기면 됩니다. 게임 설정, 이펙트 투명도 최대로 해주세요. 시간의 정령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류가 해결되면 고양이를 따라 마그누스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발레노스, 마그누스 오류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렌디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각 지역별로 완료된 후 다음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마그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세렌디아의 경우 모레티 농장입니다. 네 번째 오류, 세렌디아의 황금사자 조르다인과 함께 다양한 오류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조르다인과 대화 후 조르다인이 이동하여 발판을 밟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조르다인이 발판을 밟은 후 철문이 열리면 철문 밖에 있는 발판을 밟으시면 됩니다. 발판을 밟은 후 철문이 고정이 된다면 조르다인이 있는 방으로 가면 한쪽 벽에 신비한 폭포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신비한 폭포에 상호작용을 하면 캐릭터 주변에 방어막 같은 이펙트가 나옵니다. 그 상태로 문 밖에 있는 불길을 물 방어막을 이용하여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물 방어막 상태로 불길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길 바로 앞에 서서 잠시만 기다려주면 불길이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조금씩 전진하면서 불길을 끄시면 앞에 있는 발판을 밟아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여 조르다인과 대화 후 조르다인의 뒤를 바짝 쫓아가시면 됩니다. 주변에 날아다니는 검은색 오브젝트에 닿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류는 기둥 옆에 있는 심연의 진주를 발판에 올려두어 2개의 철문을 열고 방에 있는 오브젝트에 상호작용하여 유물을 획득한 후 각각에 맞는 재단에 유물을 올려놓으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조르다인 기준으로 총 4개의 발판이 있습니다. 1, 2, 3, 4번 중 1번과 4번의 발판에 심연의 진주를 올려놓으면 왼쪽 방의 철문이 열립니다. 왼쪽 방에 들어가서 왼쪽 잡동사니에서 투구, 오른쪽 보관함에서 지령서를 획득해줍니다. 획득한 지령서를 방 안에 있는 2개의 재단 중 첫 번째 재단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재단에 올바른 유물을 올리는 경우 무언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는 문구가 나오며 올바르지 않은 유물에 올리는 경우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올바르지 않은 유물을 올린 경우에는 다시 재단에 상호작용을 하여 재단에 잘못 올린 유물을 회수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단에 지령서를 올려놓은 후 밖으로 나와 2번과 3번 발판에 심연의 진주를 올려놓으면 오른쪽 방의 철문이 열립니다. 오른쪽 방으로 입장한 후 검과 방패에서 화살통, 왼쪽의 낡은 깃발에서 낡은 깃발을 획득해줍니다. 세 번째 재단에 투구, 네 번째 재단에 화살통, 그리고 다시 나와서 왼쪽 방에 입장하여 두 번째 재단에 낡은 깃발을 올려두시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만약 감옥문이 닫혀서 갇히게 된다면 뒤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오류는 몬스터를 잡은 후 3개의 철문을 공격하여 철문을 부수어 전진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류는 카츠바리악을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공격하여 잡으시면 됩니다. 단 전멸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조르다인을 찾아 함께 피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멸기 사용 시 장판이 생기며 조르다인을 따라 기둥 뒤로 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카츠바리악을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마그누스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오류, 장녀라는 불꽃은 전방에 있는 뱀 NPC 이베도르에게 대화하여 오류가 시작됩니다. 포탑 앞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올라간 후 R키로 포탑에 탑승하면 됩니다. 신전을 공격하려는 몬스터를 포탑을 이용하여 잡으면 됩니다. 2개의 위치에서 몬스터가 소환되며 소환된 몬스터는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향해 이동하며 오브젝트에 닿게 되면 조금 더 강력한 몬스터로 변화됩니다. 강력해진 몬스터는 신전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운데 오브젝트를 향해서 대포를 계속 발사하시면서 변화한 강력한 몬스터를 다 죽이시면 됩니다.
발사 시 마우스 좌클릭은 한 발 발사되며 좌클릭을 3번 발사한 후 스택이 쌓이게 된다면 우클릭으로 3발 연속 발사도 가능합니다. 좌클릭 또는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점점 더 먼 곳을 조준이 가능하며 거리 조절하셔서 발사하시면 됩니다. WS키로도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신전에 몬스터가 몇 마리 들어간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오류가 해결되었으면 마그누스로 복귀합니다. 6번째 오류, 용궁으로 가는 길은 구 모양 오브젝트, 공간의 잔상에 대화를 걸면 지정된 지점으로 순간 이동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올바른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를 걸어 가장 높은 지점으로 순간 이동을 하면 됩니다. 한번 이용한 공간의 잔상은 투명한 이펙트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내가 이용한 공간의 잔상과 이용하지 않은 공간의 잔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간의 잔상의 모두 상호작용을 통해 순간 이동이 되는 지점을 외워서 올바른 공간의 잔상을 구분해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올바른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상호작용 전에 시공간의 잔상이라고 적혀 있으며 잘못된 오브젝트는 공간의 잔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오류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류를 해결해 볼까요? 전방에 있는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이동 후 가장 끝에서 두 번째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이동 후 반대편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이동 후 오른쪽 길 끝에서 두 번째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이동 후 얇은 길 첫 번째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이동 후 왼쪽 길로 갔을 때 세 번째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이동 후 가장 끝에 있는 시공간의 잔상에 대화하기. 꼭대기에 도달하셨습니다. 문구가 쭉 나오는데 바다에 떨어진 심연의 잔상을 찾아보자 라고 나온다면 밑을 내려다 보시면 부유물들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밑으로 점프하시면 됩니다. 세렌디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칼페온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7번째 오류, 어느 모험가의 무덤. 카이벨란 수호탑의 공격을 받지 않고 노란색 빛기둥 지점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카이벨란 수호탑은 침입자의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앉은 상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Q를 눌러도 앉은 상태가 되지 않고 스킬이 나가나요? 그런 경우에는 탭을 눌러 전투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전환하신 후 Q를 누르면 앉은 상태가 됩니다. 도착한 지점에 있는 오브젝트를 부셔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부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부수면 심연의 진주가 나옵니다. 심연의 진주를 들고 다시 노란색 빛기둥 지점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이벨란 수호탑이 범위 공격으로 장판이 깔립니다. 잠시 기다리면 장판이 꺼지고 그때 이동하여 옮기신 후 심연의 진주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8번째 오류, 바다 잃은 소녀는 섬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 섬을 탈출하면 되는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재료 수급 방법과 오류 해결 방법은 라라 NPC가 알려주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닥불 퀘스트를 받은 후 모닥불 옆에 있는 바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싯돌 줍기, 모닥불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을 붙이기, 라라에게 대화를 통해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기. 라라에게 대화를 하면 필요한 재료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노란 빛을 따라가면 필요한 재료, 단단한 나무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을 걸면 또 다른 곳에 단단한 나무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 다시 말을 걸어 나무 줄기를 획득하고 다시 말을 걸어 송진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모닥불에 말을 걸어 송진을 녹이신 후 뗏목을 만들어 라라와 대화를 하시면 오류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팁은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을 때는 힘들게 절벽을 올라오지 말고 물에 빠지셔도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 다시 라라 위치로 순간이동이 됩니다. 9번째 오류, 그가 바라보는 곳. 고르가스가 쓰러져 있으며 고르가스의 회복을 위해 노란 빛기둥이 나오는 곳을 가서 연명초와 달맞이 불을 상호작용으로 획득하시면 됩니다. 기둥에 상호작용을 하면 기둥이 조금씩 돌아가며 기둥에 여러 번 상호작용을 하여 모든 기둥을 한쪽 방향을 보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기둥의 구체가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난다면 그만 돌리시면 됩니다. 올바른 방향은 고르가스가 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칼페온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디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10번째 오류, 땅속이 좋아. 땅속을 다니는 두더지 중 사나운 두더지를 잡으면 해결되는 오류입니다. 먼지 나는 곳에 가면 느낌표가 뜨면서 두더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나운 두더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두더지를 너무 많이 잡게 된다면 퀘스트가 초기화되어 다시 도전하셔야 합니다. 한두 마리 잘못된 두더지를 잡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잡으셔도 됩니다. 사나운 두더지를 찾는 방법은 먼지에 다가갔을 때 느낌표가 뜨면서 두더지가 나오면 잘못된 두더지, 사나운 두더지는 느낌표가 뜬 후 두더지가 나오지 않고 다시 마저 이동한다면 사나운 두더지입니다.
먼지를 쫓아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잡다 보면 깨집니다. 예. 메디아 마그누스 오르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 마그누스 오르를 해결하러 가시죠. 11번째 오류, 두들겨 보지 않은 돌다리. 연화에게 대화를 하여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화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글귀를 읽고 오류를 해결해 나가며 가장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 글귀를 읽고 나서 오른쪽 벽에 붙어 내려가다 보면 등잔 밑이라는 상호작용이 나오며 뒤로 돌아서 밑으로 떨어지면 투명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을 밟고 계단 밑쪽에 있는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두 번째 글귀를 읽고 나서 계단을 내려오면 고블린이 3마리가 있습니다. 각각 고블린을 잡게 되면 동전이 나오는데 동전의 개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블린을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동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고블린 뒤편에 있는 레버를 돌리시면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세 번째 글귀를 읽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투명 발판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반대편 단상 위로 올라가서 대기합니다. 벨모른이 소환되면 단상에서 내려와 백어택으로 공격을 해서 벨모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위 쳐다본다. 네 번째 글귀를 읽고 나서 아크만 몬스터를 잡으면서 계단에 내려오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보는 방향을 쳐다보면 공중에 노란색 표시와 함께 닭이 있습니다. 계단에 다시 올라가셔서 노란색 표시와 닭이 있는 곳을 향해 떨어지면 발판이 생깁니다. 발판을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오류가 모두 해결됩니다. 발판 밟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와서 발판을 밟으시면 됩니다. 12번째 오류, 폭풍의 언덕. 오류는 마치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과 같이 동그란 영역이 생기며 점점 줄어들면서 중심부를 찾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오류입니다. 최초에는 매우 큰 범위지만 점점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매우 작아집니다. 총 5번 연속으로 성공해야지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오류, 버팀목 오류는 매우 쉬운 오류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오류이며 주변에 생성되는 몬스터를 잡으면서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발렌시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카마실비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14번째 오류, 창공을 가르는 새처럼 오류는 바울로 NPC와 대화하면서 나오는 컷신 속의 새의 종류와 마리수를 맞추어 해결하는 오류입니다. 정답은 2마리 독수리가 지나갔다. 갈매기로 하시면 모든 오류가 해결됩니다. 15번째 오류, 붉은 실은 현자 앞에 내려져 있는 시멘의 진주를 들고서 발판을 밟아가면서 옮기게 되면 발판의 색깔이 시멘의 진주를 들었던 현자의 색깔과 동일하게 변합니다. 진주를 가지고 끝 지점으로 표시된 곳까지 옮겨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옮기는 경우 발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발판을 한 개씩 밟아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한 개의 진주를 가져다 두었으면 다음 시면의 진주도 옮기시면 됩니다. 단 옮길 때는 처음에 옮겼던 길과는 겹치면 안됩니다. 즉 붉은 실 오류는 총 3개의 선이 겹치지 않게 이어져야 해결되는 오류입니다. 랜덤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서로 선이 이어지지 않게 천천히 옮기면 되지만 몇 가지 예시안을 전달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오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오류, 기묘한 도서관은 NPC가 내주는 문제를 3번 맞추면 해결되는 오류입니다. NPC가 내는 문제는 주변에 상호작용되는 책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주변의 책을 찾아 정답을 확인하신 후 퀘스트를 진행해도 됩니다. 정답은 바람과 벼락,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베디르의 마르지 않는 영광 오드워. 틀리면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마실비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리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17번째 오류, 내일의 끝은 마차 위에 있는 구슬을 들고 반대편까지 포탄을 피해서 조르단이 있는 위치로 옮기면 해결되는 오류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는 고정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피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면 뛸 수도 있어요. 18번째 오류, 난방 견문록은
문 앞에 있는 레버를 돌려 안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 후 많은 횃불과 3개의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는 들어온 입구 양옆에 2개, 가운데에 1개가 있으며 3개의 화로에 불을 붙여서 오류를 해결하면 됩니다. 각각 화로와 횃불에는 문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로 위에 문양이 표시되어 있으며 횃불에는 별도의 문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횃불의 문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횃불에 상호작용을 하여 얻은 불쏘시개를 화로에 상호작용하면 횃불에 정해져 있는 문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횃불에 정해져 있는 문양을 파악하고 화로와 같은 문양을 가진 횃불을 찾아 같은 모양의 횃불에서 얻은 불쏘시개를 화로에 상호작용하면 불이 켜집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한 후 연화를 쫓아가시면 됩니다. 아토르 허파가 요구하는 형상의 파편을 가져다 주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연화 뒤에 보이는 벽 위에 문양이 노란 불빛으로 빛납니다. 문양은 조금 전 연화와 함께 지나온 방들의 유물로 표시되며 문양에 맞춰 유물을 찾아가서 상호작용하여 유적 파편을 얻어 조금 전 문양을 확인한 벽 하단에 아토르 허파에 상호작용시키면 됩니다. 총 4개의 유물이 있으며 4번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1개의 유물 파편만 가져올 수 있으며 유물 파편을 잘못 상호작용한 경우에도 아토르의 허파에 가져다 주셔야 다른 유물 파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각 방에 있는 문양 표시해 두었으며 표시되는 유물에 맞춰 방을 찾아가서 유물 파편을 가져오셔서 오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19번째 오류, 신기루는 오류가 시작되면 다양한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지면 2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둘 중에 조금 전에 소환되지 않은 몬스터의 발판을 밟아서 3번 통과되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오류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드리간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딜타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20번째 오류 제3의 실험터는 봉인 장치의 봉인 에너지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봉인 에너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보호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푸른 장치는 충전, 붉은 장치는 방출로 쉽게 말하면 푸른 장치는 보호막이 커지고 붉은 장치는 보호막이 작아집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푸른 장치와 붉은 장치를 타격하여 보호막의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봉인 장치와 실험체가 안정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3번 이상 나오면 봉인 장치와 실험체가 사라지면서 오류가 해결됩니다. 21번째 오류, 용이 잠든 곳은 용 뒤에 있는 보물상자에 상호작용을 하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단 용이 잠들어 있는 곳은 많은 항아리가 있으며 용에게 걸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앉은 상태로 항아리에 닿지 않게 이동해야 합니다. 당연히 용한테도 닿으시면 죽습니다. 루트 확인하시고 천천히 다가가신 후 보물상자에 상호작용하여 오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22번째 오류, 빛을 품은 항아리는 많은 항아리 중에 빛을 품고 있는 항아리를 찾아 상호작용하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다만 어느 항아리에 빛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냥 무지성으로 항아리를 깨뜨리셔서 찾으셔야 합니다. 일정 개수 이상 항아리를 파괴하는 경우 초기화되며 초기화가 되어도 문제가 될 게 없으니 막 부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초보 모험가 분들께서 실수하는 것이 숨겨진 빛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계속해서 초기화를 계속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고 나서 잠시 멈춰 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후 항아리를 마저 부수시기 바랍니다. 오딜리타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겨울산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23번째 오류, 포화 속으로는 그림자 기사 주변에 5개의 발판이 있으며 각 발판 위에 시면 속에 숨은 빛의 정령의 기온을 발판 위에 올려놓으면 오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령의 기온은 1개씩 생성되며 발판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정령, 그리고 다음 정령 순으로 등장합니다. 발판에는 정해진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런 발판에 정령의 기운을 올려놓으셔도 되며 다만 같은 발판이 아닌 모두 다 다른 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정령의 기운을 옮기는 도중 다양한 장판들을 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피하면서 발판 위에 정령의 기운을 옮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4번째 오류, 루툼의 역습은 루툼 마법사를 도와서 배신자를 찾아내어 배신자는 죽이고 아군을 통과시키면 해결되는 오류입니다. 아군과 배신자의 기준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여부이며 배신자를 찾는 방법은 루툼의 힘을 이용하여 결계를 열고 닫아서 배신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온 루툼족은 결계를 열어 입구를 통과하게 해주면 되고 지팡이를 들지 않고 오는 루툼족의 경우 결계를 닫고 루툼족이 통과하게 되는 경우 변한 몬스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루툼족이 같이 오는데 일부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일부는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다면
그냥 결계를 닫아 모두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몇 차례 하고 다시 루툰과 대화하여 오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25번째 오류, 대검의 주인은 고행과 싸워서 이기시면 됩니다. 초보 모험가 추천, 숙련 모험가 추천 두 가지 중 선택하면 되며, 숙련 모험가의 경우 꽤 어려운 난이도이므로 초보 모험가 추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초보 모험가 추천으로 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귀찮아요. 겨울산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침의 나라 마그누스 오류를 해결하러 가시죠. 죽으면 섭섭할 거야. 안녕. 26번째 오류, 심해의 기억은 7개의 구슬을 가운데 발판에 빛이 나는 순서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발판에 서서 빛이 나는 순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화면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운데가 아닌 발판에서 내려와서 멀리서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보기 쉽습니다. 첫 번째 불빛 확인 후 바로 옮기기 시작하면 위치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끝까지 다 빛이 나는 순서를 확인하신 후 발판에 구슬을 옮겨 오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7번째 오류,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2분 안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중간중간에 길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의문의 장치에 상호작용하여 나오는 발판을 이용하여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첫 번째 의문의 장치에 상호작용한 후 뒤로 돌아서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첫 번째 의문의 장치에 상호작용한 후 뒤로 돌아서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신 후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모든 오류가 해결됩니다. 단 시간 제한이 2분인 관계로 빨리 움직이셔야 하고 이동기가 좋은 직업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가능합니다. 28번째 오류, 명부서원은 숨겨져 있는 열쇠를 찾아 보물함을 열면 됩니다. 숨겨진 열쇠의 위치는 이름 모를 훈장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고급스러운 항아리 속에 낡아 보이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낡아 보이는 열쇠를 획득한 후 훈장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보물함을 열쇠를 이용하여 열면 낡아 보이는 명부 한 권을 얻어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그누스의 모든 오류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그누스의 모든 오류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마그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NPC 찾기 UI를 통해 시면의 우물을 누르시면 가까운 마그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각 지역별로 한 개씩 우물이 존재하며 우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원하는 마을로 500만 은하를 지불한 후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우물로 뛰어들면 우주가 있는 마그누스로 들어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꼭 우물에 상호작용하여 원하는 위치를 지정한 후 우물로 빠지셔야 합니다. 파티 중에는 우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파티 탈퇴 후 우물을 사용하셔야 하며 무역품을 가진 상태에서도 우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물고기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그누스 보상 중에 얻은 동방어구 선택 상자에서는 요즘은 갑옷 또는 장갑을 받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대세를 따르는 게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학교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더 자주 더 좋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눈치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두 애호가라고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는 눈치 받기 위해 만든 것이라 혹시 더 많은 영상을 빨리 보고 싶다면 저에게 눈치를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